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죠. 뭐 대북 강경책을 이제 굽히지 않겠다라는 대북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탈북자 지성호 씨 얘기를 하면서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지성호 씨는 꽃제비 출신 탈북자인데 어제 신년 국정연설장에도 직접 목발을 들고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ung Ho traveled thousands of miles on crutches all across China and Southeast Asia to freedom. What the regime fears most, the truth. 자, 이게 목발을 흔드는 저 모습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의 뭐랄까요, 이게 좀 가슴을 아프게 한 장면인데 지성호 씨 하면 정말 스토리가 많은 탈북자잖아요. 사실 한편의 뭐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북한의 꽃제비 출신입니다. 꽃제비가 이제 바닥에 있거나 혹은 흘려진 그런 음식을 이제 모으거나 하면서 이제 연명을 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기차 석탄을 훔쳐서 이제 음식이랑 바꿔서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배고픔 때문에 철로 위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기차가 자신의 발목을 찢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이고. 발목이 절단이 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탈북의 희망을 꺾지 않고 목발 짚고 10,000km 정도 걸러서 이제 탈북을 했고요. 예. 특히 지금은 이제 본인의 그런 발목, 그 목발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저는 정말 지성호 씨 저 탈북 스토리를 듣고 이준석 위원장 정말 이 자유를 향한 저 치열한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저는 엄청난 저 스스로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10,000km를 걸어서 마침내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사실 저 스토리가 미국 사람들의 많은 마음을 이제 감동시켰을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제 불안감은 뭐냐면은 제가 미국 이제 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이 전쟁을 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맞아가지고 선제 공격 당해가지고 전쟁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사전 작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한 당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먼저 공격할 때, 선제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도 보면은 인권 문제나 아니면 대량 학살 무기 같은 문제를 들먹여가지고 이제 결국엔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성호 씨가 저기 이제 연두교서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거기에 북한 문제 들고 왔다는 것이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미국이 전쟁에 앞서서 인권을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표현은 했지만은 상당히 이득을 본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네. 미국의 남북 전쟁 있지 않습니까? 북군과 남군이 싸울 때 보면은 원래는 북군과 남군이 싸울 때 남군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가 지원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선언한 게 뭐냐면은 노예 해방 전쟁이다. 노예 해방 전쟁. 노예 해방 선언해버린 게 뭐냐면요. 당신들 유럽에서 당신들 인권 따지는 나라인데 노예 해방했는데 당신이 이래도 남군을 도울 테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저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아하.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어가지고 예. 북한은 이렇게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인데 당신들이 아무리 과거에 친구 관계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동조할 수 있겠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얘기다. 원비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성호 탈북자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성호 씨의 목소리 육성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저를 보고 이제 많이 울었죠. 앞으로 뭐 북한을 위해 가지고 함께 이제 일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적극 돕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더 도우면 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원비어가 이제 메고 있었던 건 넥타이 있죠, 넥타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마 그 넥타이를 그 행사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이제 주더라고요. 한 청년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그걸 이제 맞이했던 유물을 제가 이제 받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좀 충변해졌고. 네, 채널A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이 이제 지성호 씨랑 직접 통화한 내용을 들었는데 원비어 있잖아요.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북한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한 원비어의 부모도 어제 신년 연설장에 있었어요. 근데
원비어 부모가 지성호 씨한테 뭐 넥타이 하나를 선물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원비어 씨가 이제 사실 상징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어쨌든 비인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당한 미국인이 된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원비어 부모가 지금 원비어 씨가 했던 그런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거. 아, 바로 저 넥타이군요. 저것도 어제 이제 지성호 씨의 증언이나 라이프 스토리와 다르게 이제 또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인권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북한의 부당함에 대한 것을 알리는 아주 그런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아주 의미가 큰 그런 상황이었다 봅니다. 그 지성호 씨가 미국 의회장에서 막 흔들었던 저 목발도 보니까 그러니까 지성호 씨의 부친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그 목발, 저 목발을 짚고 실제로 탈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목발이었던 거죠, 저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지성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발이 없어도 이제 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새로 수술을 좀 받았는데, 근데 저 목발을 좀 저렇게 좀 계속 지니고 다니는 이유가 저게 좀 낡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고생을 같이 함께했던 목발이고, 그걸 보면서 아직 북한의 그런 인권의 그런 실태에 대해서 계속 떠올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찍혀든 이유도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고, 예. 보면 동시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뭐 인권 관련 탄압을 좀 더 계속 지켜보겠다라면서 약간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호 씨의 부친은 탈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요 고문 끝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친이 지성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면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발 여러 가지로 정말 글쎄요 저 모습 하나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 추운 평창에 정말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약간 홀대를 받고 있다. 약간 또 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브리핑 들으시기 전에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만났던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2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하나하나가 또 보이지 않는 봉사 하나하나가 올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원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 워크샵 하는 모양이죠. 또 아마 뭐 율동도 배우고 뭐 그런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참 분위기가 되게 밝아 보이는데 이런 형식적인 그런 일정을 떠나서 좀 더 불편한 진실에 좀 가깝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웃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처우를 개선해줘라 라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벌써 2,000명이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못하겠다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2만 명, 전체 규모인 2만 명 중에 약 10%에 달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됐느냐? 상당히 춥고 배고픈 가운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 제가 임의로 찍은 것이 아니라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자원봉사자 커뮤니티에 직접 자원봉사들이 자기의 식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지금 사진 다 보시지만 요 하나에 8,000원의 그런 가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샤워기가 온수가 하루에 8시간 정도는 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출근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이런 냉수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볼까요? 또 있습니다. 자, 경기장이 여기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학생의 사례에 따르면요. 숙소가 원주 연세대 캠퍼스 생활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왕복 270km로 하루에 2시간 28분씩 차 안에 꽁꽁 갇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28분씩이나 걸리고 한 번 가는데 1시간 10분. 그러니까 아침에 상당히 분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상황 볼까요? 자, 추위는 알아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방한 용품이 어떤 게 지급이 되냐 보니까 이제 방한 부츠 그리고 장갑
그리고 이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된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평창의 추운 겨울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핫팩을 상당히 요구를 조직위에다 했었는데 핫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까지 나왔는데요. 예, 아까 봤던 그 커뮤니티입니다. 자원봉사자 커뮤니티인데 조직위에서 핫팩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구매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방안 대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무료로 시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에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준석 위원장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오죽하면 저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뭐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원래 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은 일부 이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하기 전부터.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 이제 조직위에서 내놓은 해명이 보면은 결국에는 이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탈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인터넷상에 증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부실한 식사 그리고 그거 외에 아까 이제 이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자원봉사자를 모으기로 했으면 집결지를 두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해당 리조트 같은 곳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직위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자원봉사자들 중에 대부분은 보면 대학생 중에 보면 올라오는 걸 보면요. 내가 진짜 참 나란 일 하니까 내가 이제 방학 때 참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 나란 일 하니까 내가 뭐 어떤 처우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대조되는 게 어디냐면은 아까 나왔지만은 현송월 씨 왔을 때 했던 모습 같은 것들. 예. 아까 기차 편성하는데 뭐 1,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됩니다. 왜냐하면 KTX라는 거는 최고 등급 열차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이제 특별 편성되면요. 그거 중앙선 수도권 전철 같은 건 주르륵 밀립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한테 영향을 주면서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교통 통제를 한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더 선한 마음을 갖고 참여한 분들인데 예. 기본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게 내가 절대적으로 받는 박탈감보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그런 부분을 조직위가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